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가 맞서야 할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지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그렇게 무서운 피해를 남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진이란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린다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고도 거대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지구는 표면이 하나의 단단한 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모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판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데 경계에서 마찰이 생기고 응력이 쌓이다가 한꺼번에 탁 하고 풀려나갈 때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때 판이 어긋나며 생기는 틈, 즉 단층이 지진의 진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이 시작되는 지하의 위치를 진원이라 하고 그 지표면 바로 위 지점을 진앙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땅의 흔들림은 단층이 움직일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진파 형태로 전파되기 때문이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먼저 도착하는 건 P파, 즉 종파입니다. 매질을 압축과 팽창으로 빠르게 지나가며 사람이 체감하는 속도는 가장 빠르죠. 뒤따라오는 건 S파, 횡파입니다. 매질을 좌우나 상하로 흔드는 움직임이라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표면을 타고 전달되는 표면파가 있는데 건물을 심하게 흔들어서 대형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설치된 지진계들은 이 파형을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지진계가 기록한 데이터를 지진기록계라고 하는데 이를 분석하면 지진의 발생 시각, 진원, 위치, 진앙, 깊이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진의 규모와 진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지진 뉴스에서 규모 6.5, 규모 7.8 같은 숫자를 자주 접하시죠. 이게 바로 지진 규모입니다. 1935년에 고안된 리히터 규모가 대표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멘트 규모가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멘트 규모는 지진이 실제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1 증가하면 지진파 진폭은 약 10배, 에너지는 32배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진도는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의 정도나 구조물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장소마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지진의 규모가 같아도 지반이 약하거나 진원지와 가까운 지역은 더 크게 흔들리고 지반이 단단하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은 흔들림이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을 살펴볼까요? 규모 약 7.9로 추정되는 이 지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빠르게 어긋나면서 발생했는데 지진 자체도 엄청났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였습니다. 도심 가스관이 파열되고 전기시설이 망가지면서 3일간 대형 화재가 도시 전역을 덮쳤습니다. 사망자는 3,000명이 넘었고 건물의 상당수가 불에 타 약 22만 명이 노숙,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도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지진을 계기로 탄성 반발설 등이 주목받으면서 지진이 지각 내에 축적된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풀려나올 때 생긴다는 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되고 지진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덮친 동일본 대지진, 흔히 도호쿠 대지진이라고도 부르는 이 거대 지진은 규모 9.0을 기록했습니다. 관측 사상 가장 큰 지진 중 하나였고 최고 4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육지를 덮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만 9천 명이 넘고 실종자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멜트다운 사고까지 일어나서 자연재해와 핵사고가 동시에 터진 최악의 복합재난이 되었고 그 피해액은 일본 정부 추산으로도 막대했습니다. 1960년 칠레 발디비아 지진은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규모 9.5를 기록했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와 일본까지 쓰나미가 닿았습니다. 2004년 인도양 지진의 일은 규모 9.2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근에서 발생해 주변국까지 휩쓸면서 2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거대 지진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인명경제 사회적 피해를 남깁니다.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난카이 해구를 따라 도카이도 난카이 구간에서는 과거부터 10만 150년 주기로 거대 지진이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벌써 8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거대 지진이 임박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30년 안에 70%에서 80%의 확률로 난카이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난카이 해구전 구간이 한 번에 파열될 경우 규모 8 후반이나 9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에 쓰나미까지 동반될 수 있다고 하죠. 그 결과 사망 실종자가 수십만 명, 주택이 수백만 채 파괴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일본 정부는 중앙방재회의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방파제를 구축하고 고지대 대피로를 확보하는 해일 대비, 노후 건축물과 주요 인프라 내진 보강, 지진 발생 직후 긴급 속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정기적인 주민 대피 훈련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8월에는 규슈 해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난카이 해구 거대 지진 가능성을 우려한 특별 경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전제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대 지진의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2007년부터 전국 단위 경보 시스템을 운용하며 해저 관측망을 확대하고 복수 알고리즘을 도입해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긴급 속보를 발령하기까지 30초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510초만 해도 경보를 보낼 수 있을 만큼 빨라졌다고 합니다. 철도나 엘리베이터, 공장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게 하고 사람들도 몇 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멕시코, 대만, 한국 등도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관측망을 대폭 늘리고 재난문자 시스템을 개선해 지진 발생 후 수초 안에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진 발생 메커니즘 연구도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다. 단측면에 남은 미세한 긁힘 자국을 분석해 과거 지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파열이 퍼졌는지를 추적하는 기법이 소개되기도 했고 느린 미끄럼이나 전진우진 현상 등 복잡한 단층 거동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은 아직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위험 평가와 통계적 예보에 가까워지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발 지진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추 폐수를 지하에 대규모로 주입했을 때 그 유체 압력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일으키는 사례가 미국 오클라호마나 텍사스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주입 속도와 압력을 조절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 지하 개발 사업의 안전 기준 마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3년 전국 지진 위험 지도를 업데이트해 앞으로 100년간 어디서 얼마나 강한 지진이 일어날지 확률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평가 체계를 고쳤고 한국 역시 활성단층 조사를 강화하면서 지진 위험 지도를 갱신 중입니다. 관측망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진 발생 후 경보를 내리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죠. 무엇보다 건물이나 기반 시설을 지진에 견디도록 짓는 내진재진 기술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건물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추세입니다. 건물 기초에 특수장치를 넣어 집안 움직임을 차단하거나 구조 내부에 댐퍼를 설치해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게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도쿄 스카이트리나 캘리포니아 고층 빌딩, 한국의 일부 건물 등도 이런 기술로 지진 피해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신소재나 능동 제어 시스템 같은 첨단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죠. 2004년 인도양 쓰나미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은 초대형 재난 이후에는 국제 협력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인도양 일대 국가들은 해일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여러 나라가 지진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조기 경보 기술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일어난 거대 지진이나 쓰나미도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집니다. 강력한 조기 경보 체계, 철저한 내진 설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위험평가나 경보 시스템, 건축 기술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위기나 유발 지진 같은 변수들도 생겨나고 있어 끊임없는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연재해와 지구과학 그리고 안전 대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